안녕하십니까, 백수근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요.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그 부분, 마지막에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환경이 어떻게 기존 환경과 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한 걸 경영혁신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4단계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각각에 대한 이제 그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빅데이터 환경의 의미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 환경과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크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달라진 부분은 기존의 데이터는 어떻게 샘플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물론 꼭 전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진 거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비시시간적인 어떤 데이터 처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처리한 다음에 이제 적용하고 다시 또 이제 그 반응을 본 다음에 한 식의 이제 좀 비시간적인 어떤 처리였는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은 실시간적으로 그거를 처리할 수가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은 정형적인 데이터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매출이라든지 실시간적인 어떤 에러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실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 외에도 뭐 SNS상에 돌아다니는 이제 텍스트라든지 뭐 이미지, 영상, 또 소리까지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전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것에 따른 효용성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샘플링 에러를 이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판단할 때 보면 전체 데이터를 구해서 컴퓨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이제 우리가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샘플링 에러라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수가 아니다 보니까 잘못된 샘플을 구하다 보면 전체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피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부 데이터로 하다 보면 이제 전체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해가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구글의 번역 서비스가 그런 부분을 이제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할 수 있었던 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대용량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겠습니다. 구글 번역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제 자동 번역 서비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 문법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분석해 올 때 주어 동사 이거를 이제 분석해내고 거기에 단어들을 이제 매칭시켜가지고 이제 어순 바꿔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사가 바뀐다든지 이게 어순이 바뀌었을 때 이걸로 완전 이상하게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과거에 밑에 있지만 IBM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물론 적은 데이터는 아니었어요. 수백만 장 이상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뭐 적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건 부족했던 거죠. 근데 구글은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모든 거의 뭐 텍스트 관련된 걸 다 때려넣고 그 전체 문장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장이 있는 거죠.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장 자체를 외워서 문장에 들어간 단어가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문장에서 선택을 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번역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뭔가 샘플 데이터가 아니라 전수 데이터를 썼을 때 뭔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의 첫 번째 방향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적인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인데요. 과거에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구하고 그걸 이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제 해석해서 다음에 이런 방법을 써보자. 또 다시 이제 그 결과를 또 확인하게 데이터를 구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순차적인 프로세스를 따랐었는데 이젠 그런 게 아니죠.
바로바로 이제 요새 보면 이제 4분 인터넷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그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에서 들어오는 걸 바로바로 캐치를 하고 또 바로바로 또 처리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의료도 있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등 다양한 그 분야에서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이제 뭐 최근 사례는 아닌데요. 기아의 K9 같은 경우에 SK텔레콤과 협업을 해서 이런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죠. 뭐 내비게이션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외에도 차량에 대한 어떤 원격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경고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게 의료 쪽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비정형, 다양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 그러면 이제 뭐 매출 데이터라든지 뭐 해지율 데이터라든지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ERP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거의 데이터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확대가 되고 있죠.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집합에 대해서.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SNS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이제 글들, 또 이미지, 그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까지도 데이터화 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뭐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죠. 뭐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반응이 바뀔까? 이런 신제품 냈을 때 고객 반응이 어떨까 하면 설문지를 만들어서 또 고객들 가서 물어보고 그 결과 분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새는 바로바로 우리가 신제품 냈을 때 고객들이 여러 가지 SNS에 등장하는 뭐 좋아요라든지 뭐 나빠요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을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환경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글 트렌드 서비스가 그 예일 수 있겠는데요. 뭐 검색어 서비스, 실시간 검색어 그러면 이제 현재 사람들이 가장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응용한 거예요. 그 보면 독감 유행 징후 감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과거에는 독감의 징후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보건 당국에서 각 병원이나 그런 의료기관한테 보내죠. 독감 환자 수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그 통계를 이제 받은 다음에 집계해서 평상시보다 이게 늘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식의 방법이었다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독감에 관련된 검색어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데이터들은 이제 실제 보면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뭐 우리 같으면 네이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유명한 포털들의 검색 그 내용을 보더라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게 또 결합되냐면 지역 정보, IP의 지역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이 독감 관련된 검색이 늘고 있냐 이런 것까지 이제 결합이 되다 보면 단순히 늘고 있다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독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지까지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또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각 국가별로 콜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선호도 이게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매번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조사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 얘기했던 샘플링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콜라 관련된 뭔가 감정적인 표현, 뭐 좋다, 나쁘다, 특히 이제 나쁘다 쪽에 관심이 많은 거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든지 콜라에 뭐 살이 찐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급격하게 이제 프리퀀시, 그러니까 즉 빈도수가 높아지면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스마트한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법론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참조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다음 얘기는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혁신이라고 한다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럴 때 활용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단계적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단계는 얘기되고 있는 거지 생산성 향상을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해 왔지만 뭐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에다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실시간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기존의 가치 사슬을 분석해 봐서 불필요하거나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없애거나 줄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 생산의 향상을 노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어떤 발견을 통해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패턴이나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의사결정 향상이에요. 이건 뭐 빅데이터가 아니라도 이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뭔가 의사결정이 굉장히 보면 여전히 기업 현장에 가보면 주먹구구식의 판단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으로 판단하는 것들 자꾸 최소화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채널도 늘어나고 종류나 양이 늘고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결합시키고 또 해석해서 의사결정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과학적인, 그래서 정밀한 뭐 고객 타겟팅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환경이 된다면 이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뭐 과거에 사실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 이미 나온 지 꽤 됐었는데 이제 애플이 이제 활성화 시켰죠. 그 이후로 엄청난 그 파생 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빅데이터도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창조적인 사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미 나왔지만 센서 기술의 결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IoT 그러는데 뭐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용이 이제 잘 결합이 된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결합시키고 어떤 이제 정확한 질문을 던질 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절감시키고 생산성 높이는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에서 불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배제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요 CJ대한통운의 이제 스마트 통합 물류 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각 차별로 이제 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 안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제 그 스마트 통합 단말기를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보면 차량 위치나 경로뿐만 아니라 화물의 상태, 여러 급정거,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는 어떤 통로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어떤 이제 결과를 이제 기대했냐면, 첫 번째가 각 실시간 시점에서 각 그 트럭들이, 배송 차량들이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의 최적의 경로를 알려준다는 거죠. 뭐 그 전에 최적의 배차부터 하겠죠. 어떤 차를 어디로 보내는 게 가장 좋은지부터 아마 이걸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비용에 발생할 수 있는 급출발이나 급정지나 급가속 같은 어떤 연비를 좀 이제 나쁘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관리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 걸 계속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런 거 많이 해서 경고를 주고 해서 그것도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예측하는 부분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가장 물류가 많아지고 이런 거 미리 예측해서 미리 아웃소싱 같은 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대비를 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설이나 추석 같은데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많은지를 이제 분석해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는 차량들을 더 추가적으로 대비시켜 놓고 그 물량에 대비시켜 주는 그러한 또 부분이 이제 생산 향상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혁신 방법은 발견에 의한 것이죠. 뭐 기존에 이제 보면 단순하게 이러면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뭐 눈이 많이 내리면 차가 많이 이제 안 돌아다닐 것이다. 또라든지 뭐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 많이 발생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조건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감소하더라. 그걸 통해서 이게 발견된 것이 새로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예방을 하자, 조치를 취하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질병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참고를 하지 않았지만 약간 기미가 보인다. 이런 거 뉴스상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그런 상관관계를 분석해낸 거예요. 이런 지표가 올라가면 그것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분석이 된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비정의 데이터까지 이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서베이라든지 어떤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SNS상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데이터 시각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데이터를 그냥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드리면 어려워하죠. 근데 한눈에 그래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보일 수 방법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조회는 없지만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또 그게 더 중요한 데이터 비주얼라이징에 대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올빼미 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보면 사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밤 되면 당연히 버스는 끊겨야지. 다시 택시 타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다는 걸 알았고 생각보다 많은 그 유동이 있다는 걸 분석을 해낸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에서 보면 1시부터 3시까지가 굉장히 많은 그 유동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거의 50% 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들은 이걸 보고 그 시간대별로 그 유동량에 따라서 이제 배차를 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민원이 한 번 있으면 뭐 배차를 할 거냐 말까 논의를 통해서 했다라면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 어떤 데이터 근거로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보면 이제 만족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보면 기존의 시내버스 만족도가 14.3인데 심야버스가 80.15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보이네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제 과학화가 되고 이제 자동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감회에서 하던 부분들을 계속 최소화시키는 거죠. 뭔가 데이터 근거 또 데이터로 해석된 어떤 그 인사이트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면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구축하지 못해서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이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걸 처리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이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돼야 되겠죠. 그 사례가 베스트바이가 이제 광고 배치 선정하는 방법에서 이제 한번 발견이 됐었는데요. 베스트바이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유통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광고를 할 때 여러 매체 광고를 하는데 각 광고 매체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을 잘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마케팅을 이제 한 20년 가까이 했었지만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광고에 대한 효과성을 이제 증명해내는 게 잘 어려웠던 거죠. 광고는 집행하는데 그래서 네가 얻은 게 뭐냐 결과를 얘기하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SNS 등등의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에 이들이 신경 썼던 게 뉴스, 그러니까 신문 광고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나 기자 모바일 광고 대비해서도 가장 좋았던 광고 효과가 높았던 게 뭐냐면 특정 타겟에 대해서는 TV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산의 그 얼로케이션 새롭게 합니다. TV 쪽으로. 그래서 그 결과 뭐 당연히 그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 분명히 과거의 감으로 당연히 이쪽은 신문이 좋을 거라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의사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가 발생했던 거죠. 마지막은 이제 지금까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뭐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빅데이터의 환경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을 잘 결합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서비스라든지 비즈니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룬 건데 PG&E라는 회사인데 사실 몰랐던 거죠. 이렇게 많은 전략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에 있는 코드들을 그냥 다 꽂고 다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 굉장히 많은 전력이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전력이나 가스 정보를 수집을 하고 과거에는 이걸 거의 한 달 단위 수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시간 단위 또 15분 단위 좁혀가지고 고객 행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을 바꿔놓은 거죠. 미터기를 개량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분석해서 알려줘요. 고객한테. 고객님, 지금 고객님이 이 시간대 굉장히 쓸데없는 전기를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워닝을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력을 많이 이제 절감시켰다는 거예요. 가스라든지. 향후에 이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이제 체크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이 시간대를 넘어서서 혹시 에어컨을 켜게 되면 전기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라는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미리 사전에 에어컨을 틀게 하는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제가 의미를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전수, 그 다음이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데이터 시대 분석도 이제 안 하시는 분은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데이터 분석을 이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빅데이터 그러는데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야 할 때 첫 번째 생각은 뭐냐? 그 세 가지. 정수 데이터를 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샘플링 에러가 크리티컬하거나 또는 뭔가 적은 데이터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개선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전수 관점에서의 개선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 실시간적으로 조치를 했을 때 기존 방법보다 뭔가 더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마지막은 기존에 우리가 하던 정형 데이터 분석을 벗어나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어떠한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이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건 이거예요. 데이터 분석하면 다들 이제 그 뭐 여기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하드비라든지 뭐 이 뒷단에 백엔드 단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꼭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정의가 됐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냐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겠죠. 생산성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그 생산성을 측정하고 싶은 그거를 뭔가 그게 정형 데이터도 상관없고요. 비정형 데이터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뭔가 변수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음부터 본인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교육을 받으시거나 뭐 그래도 좋고요. 근데 처음 일단은 빅데이터 전문가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다음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에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25분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